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안 바뀌는가? 사람들은 말한다. 열심히 하면 된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고. 그 말을 믿고 달려온 사람이 있다. 잠을 줄였고 밥을 줄였고 쉬는 시간을 줄였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는데 돌아보니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출발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다. 혹시 내가 문제인 건가? 능력이 부족한 건가? 아니면 운이 없는 건가?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분명히 남다르게 들릴 것이다. 열심히 산다는 것의 의미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사람마다 열심히 산다는 기준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열심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은 자기계발서를 매달 5권씩 읽는 것을 열심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것을 열심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 모두가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이 간극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다.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직장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었다. 주말에도 업무 관련 공부를 놓지 않았다. 상사에게 찍히지 않으려고 늘 조심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무너지지 않도록 신경 썼다. 몇 년이 흘렀다. 승진은 남들보다 늦었다. 연봉은 눈에 띄게 오르지 않았다. 팀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늘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다. 그는 억울했다.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나보다 더 오래 버틴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후배가 무심코 한 말이 그의 머릿속에 꽂혔다. 선배님은 항상 바쁘신데 정작 무슨 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 충격이었다. 열심히 하는 것과 성과를 내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사람은 자신이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에 비례해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믿는다. 이 믿음은 아주 자연스럽다.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세상은 노력의 양을 보는 게 아니라 노력의 방향을 본다. 엉뚱한 방향으로 100걸음을 가는 것보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한 걸음을 가는 것이 더 의미 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동안에는 멈춰서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달리는 사람은 지도를 볼 시간이 없다.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녀는 다이어트를 수십 번 시도했다. 매번 작심삼일로 끝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다. 의지가 약한 게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독하게, 더 강하게 의지를 불태웠다. 굶다시피 먹었고 운동도 매일 강도 높게 했다. 일주일은 버텼다. 그런데 그 이후에 폭식이 왔다. 그리고 다시 원점. 그녀는 자신을 탓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의지력이 아니었다. 너무 강한 제한이 반동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방법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방법을 더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열심히 하는 것이 때로는 문제를 더 깊게 만든다. 이 패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반복된다.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건강관리에서, 돈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가 있다. 잘못된 방법을 고집하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자신의 부족함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생각해보라.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책임을 온전히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열심히 하게 된다. 그런데 방향이 여전히 잘못됐으니
결과는 역시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또 자신을 탓한다.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삶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첫 번째, 목표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더 잘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 더 많이 벌고 싶다. 더 건강해지고 싶다. 더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 그런데 이게 목표가 되려면 훨씬 구체적이어야 한다. 어떤 상태가 되면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알 수 없다. 목적지 없이 달리는 것은 그냥 제자리를 맴도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 불안함이 더 많이 움직이게 만들고 그러면서 에너지만 소진된다. 두 번째, 올바른 피드백 루프가 없는 경우다. 피드백이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신호다. 잘 되고 있다면 계속하면 되고 잘못되고 있다면 수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피드백 자체를 외면한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에너지가 헛것이 될 것 같아서 인정하기 싫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른다. 이미 써버린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워서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다. 냉정하게 현재 상태를 직면하는 것이 두렵더라도 그것이 변화의 시작점이다. 세 번째, 환경을 바꾸지 않는 경우다. 의지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의지력은 근육과 같아서 쓸수록 줄어든다. 하루 종일 의지력을 소비하고 나면 저녁에는 바닥이 난다. 그 상태에서는 나쁜 습관이 더 강하게 당긴다.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의지력은 결국 한계에 부딪힌다. 책상 위에 과자가 있으면 안 먹기가 힘들다. 그런데 집에 과자를 사다 놓지 않으면 먹으러 나가는 게 귀찮아서 안 먹게 된다. 행동을 바꾸려면 환경을 먼저 바꿔야 한다. 사람은 의지력보다 환경의 힘에 더 크게 좌우된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해보겠다. 그는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대가 컸다.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벽이 나타났다. 고객을 모으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빨랐다. 그는 더 열심히 했다. 하루 15시간씩 일했다. 잠도 줄였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줄였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절망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지금 하고 있는 방식 자체를 다시 보자. 그동안 해온 것들을 전부 나열하고 어떤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따져봤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하루 15시간 중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일에 쓰인 시간은 2~3시간에 불과했다. 나머지 시간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들에 쏟아지고 있었다. 바빠 보이지만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행동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는 방식을 바꿨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만큼 더 집중했다. 반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온다. 생산성과 활동량은 다르다. 활동량이 많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니다. 하루에 수십 개의 할 일 목록을 만들고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것이 뿌듯한 느낌을 주기는 한다. 그런데 그 목록 중에서 진짜 중요한 일이 몇 개나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바쁜 것처럼 보이는 것과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오래된 연구 결과 중에 흥미로운 것이 있다.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했더니 그들은
오히려 하루에 집중하는 시간이 적었다. 대신 그 시간만큼은 완전히 몰입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쉬었다. 단순히 더 많이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다. 비교다.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주변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해야 할 것 같다. 누군가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도 뒤처지는 것 같다. 특정 운동이 유행하면 나도 따라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들은 대부분 오래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로 원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부의 자극에 반응해서 시작한 것이라 그 자극이 사라지면 동력도 함께 사라진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남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한 여자의 이야기를 더 해보겠다. 그녀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시작했다. 주변에서 부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렸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유튜브를 시작해 보려다가 블로그로 방향을 틀었다가 온라인 판매를 시도해 보기도 했다. 무엇 하나를 깊게 파지 못하고 계속 바꿨다. 흥미가 생겼다가도 금방 식었다. 성과도 없었다. 결국 몇 년이 지나도 부업에서는 제대로 된 수입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스스로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다. 나는 진짜로 이걸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그냥 돈이 되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솔직한 대답은 후자였다. 그녀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것은 따로 있었다.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뭔가가 있었는데 그건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외면해왔던 것이다. 그것을 다시 시작하자 달랐다. 힘들어도 계속하고 싶었다. 지치지 않았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진짜 동기는 지속력을 만든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에너지가 나는지 잘 모른다. 학교에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내용을 배웠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평가받았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못하는 것을 고쳐야 할 결점으로 보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다. 그런데 강점을 키우는 것과 약점을 보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전략이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되면 그것이 어느 순간 엄청난 경쟁력이 된다. 반면 못하는 것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보통 수준을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다.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관계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 있다.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맞춰주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참는다. 그런데 그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폭발한다. 아니면 점점 지쳐서 관계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진짜 좋은 관계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붓는 구조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서로가 부담스러운 관계다. 좋은 관계는 서로에게 자연스럽고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관계다. 그런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통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시간을 쓰는 것이 훨씬 낫다. 열심히 살았는데 삶이 안 바뀐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신호가 있다. 늘 지쳐 있다는 것이다. 쉬어도 회복이 되지 않는 느낌이 든다. 즐겁게 하던 것들이 의무처럼 느껴진다.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해진다. 이런 신호들은 지금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몸과 마음의 경고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멈추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전부 들여다봐야 한다. 삶이 바뀌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다. 사람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다. 아무리 현재가 불만족스럽더라도 변화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섭다. 지금 이 상태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게 적어도 알고 있는 것이다. 변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변화를 바라면서도 실제로는 변화를 막는 행동을 한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가 빨리 포기한다.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조건이 더 갖춰져야 한다는 핑계를 댄다. 지금은 시기가 안 맞는다고 계속 미룬다. 이 패턴을 인식하지 못하면 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변화를 거부하는 삶이 이어진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또 해보겠다. 그는 10년 넘게 같은 회사를 다녔다. 매년 이직을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력서를 쓴 적은 없었다. 항상 이유가 있었다. 지금 바쁠 때가 아니라거나 경기가 좋아지면 알아보겠다거나 아이가 좀 더 크면 생각해보겠다거나 그렇게 10년이 지났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는 이직을 2번이나 해서 지금은 훨씬 좋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변화를 원한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변화를 피해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준비가 다 되면 움직이겠다는 생각은 영원히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완벽한 준비 상태는 오지 않는다.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작하고 가면서 맞추는 것이 현실이다. 열심히 했는데 안 바뀐다고 느끼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사실 방법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안고 있다. 자신이 더 나아질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는 것이다. 이건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의식적으로는 더 잘 살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한다. 이 의심이 행동을 방해한다. 기회가 와도 놓치고 좋은 제안이 들어와도 이상한 이유로 거절한다. 잘 되려는 순간 스스로 발목을 잡는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문제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 그 삶을 향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이유도 다르다. 진짜로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다는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불안을 달래기 위한 열심히는 끝이 없다. 아무리 해도 충분하다는 느낌이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출발점이 결핍이기 때문이다. 결핍을 채우는 일은 끝이 없다. 반면에 진짜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열심히는 방향이 있고 목적지가 있다.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뭔가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시작점이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드는 그 지점. 그 느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그 불편한 느낌을 더 열심히 함으로써 덮으려 한다. 그런데 그럴수록 그 느낌은 더 깊어진다. 불편한 느낌을 직면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차갑게 들여다봐야 한다. 방향이 맞는가? 이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진다. 삶이 바뀌는 것은 한 번의 거대한 결심이나 엄청난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아주 작은 수정에서 시작된다.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그 끝은 전혀 다른 곳이 된다. 지금 당장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오늘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내가 한 것들 중에서 진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 가지만 생각해 보라. 그리고 내일은 그 한 가지를 조금 더 잘해 보라.
그게 전부다. 변화는 그렇게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된다. 그리고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그 조용한 변화들이 쌓여서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이 진짜 열심이다. 방향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고 움직이는 것.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 지금 삶이 안 바뀐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 대신 다른 질문을 해보라. 나는 지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다.